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동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19개 부처와 청해, 장 차관이 참석했으며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기재부 1, 2차관이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을 발제했고 이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열띤 토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더욱 가속화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기간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 성장 전략은 8월 중에 확정 발표하고 재정 운용 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 및 국가 재정 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어제 발표된 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하여 이러한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잠재 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대통령님 모두 발언에서 보면은 그 경제 형벌 합리화 TF 말씀하시는 데서 이제 그 1년 내 30% 정비라는 걸 예로 드셨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뭐 그 조항 개수를 뭐 줄인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형사 피고인 수를 줄인다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예산 구조조정이랑 지출 구조조정이랑 규제 혁신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뭐 거의 모든 정부가 그 얘기를 매번 해왔던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좀 예시로 들면서 이거는 꼭 해라라고 한 그 세부적인 그 방향성 내지는 뭐 비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경제 형벌 TF는 경제법이 있죠. 법이 그 뭐 산업부에도 있고 모든 이제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 이런 이제 그 중소벤처부도 있고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법을 가진 모든 부처에 아마도 수백 개가 있겠죠, 법이. 네, 법에 보면은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어제 대통령께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뭐 인허가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인허가 취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이 많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인허가 같은 것도 있지만
문책 경고도 있고 예를 들면은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어떤 위반에 대해서 별 그 뭐 경중 없이 그냥 형사처벌이 다 규정돼 있는 법들이 많아요. 한번 뭐 어떤 법령이 마련되면 그걸 이제 준거로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거의 관행적으로 더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 형사처벌 조항이 고소고발이 되면 이제 실제 이런 검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실은 너무 많은 그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까지 다 그 고발이 되면 사실 그게 처리되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리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근데 당사자는 거기에 고소고발이 돼 있을 때 그 심리적 압박감이라 어떤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도 이제 금융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30%라는 것이 뭐 기계적으로 그걸 떠나서 그런 정도로 각 부처가 그걸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담당하는 부처가 뭐 위반에 대한 그 경중을 제일 잘 아니까 부처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필요 없이 거의 관행적으로 형사처벌이 다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일부 줄이고 사실은 이제 과징금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부처가 제일 잘합니다. 그 업무를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처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각다 그 제재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쪽 행정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겠다.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30% 줄여라 이런 것보다 아마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각 부처들이 경제 법령에 관한 그 이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정비를 할 거고 기재부 1차관하고 법무부 차관이 공동 TF 맡아서 아마 그 이제 일제 정비하고 어떤 기준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하신 경제형벌 뭐 합리화를 해야 될까요? 그런 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